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168쪽 과학기술 1번 지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사실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나 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과학적인 배경 지식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어, 중심 내용 위주로 해서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은 이 과학 선생님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국어 선생님이 낸다는 겁니다. 조금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지문에서는 특히 어떤 원리, 어떤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다양한 실험이나 뭐 이런 작용들이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결과가 되는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고, 어떤 조건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원리 이해입니다. 과학 지문은. 자, 얘도 역시나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쭉 달면서 어떤 단어들이 보이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뭐 세포, DNA,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 항암제. 자, 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 내용 이해, 뭐 벌써 어려운 글자들이 좀 보인다, 그죠? 그러면 뭐 어려운 글자들이지만 나는 속지 않겠다. 자, 요 마음을 먹고 2번 기억, 니은, 비교 문제인데 이거는 동그라미 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나왔을 때 어떤 부분 같고 어떤 부분 다른지 좀 염두에 두면서 바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제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나 어떤 결론에서 무엇이 바탕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뭘 기초로 판단한 거야, 네가 먼저 내세웠던 건 뭐야, 이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보기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통 과학 지문에서는 앞에 지문에서 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로 내줍니다. 그래서 뭐 적용하는 문제겠거니 하고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의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유전 정보는 같아도,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같아도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그 모양새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얘가 오늘 주인공이다, 그죠? 후성 유전이란 이렇게 소개를 해주네. 뭔데 그래?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자,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뭐 없이도 체크합시다. 조건이니까.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후성 유전학, 후생 유전학 해서 요즘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통 뭐 비유하는 거 이제 신문 기사나 책에서 보면 얘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말 나온 김에 뭐 한번 적어보면 요 내용에는 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발현하느냐, 이거를 발현할까, 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에 있는 글자는 이미 인쇄가 돼서 딱 고정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뭐 포스트잇이나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지우기도, 안 보이게 숨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기서열, 고정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가 책에 있는 글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느냐,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는 뭐 수정 테이프, 뭐 포스트잇, 형광펜 같은 걸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성, 나중에 이루어진, 나중에 만들어진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알아놓으세요. 자, 이 문단 볼게요. DNA 메틸화는 자, 방금 이 대표적인 예로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의 메틸, 벌써 좀 어렵다, 그죠? 우리 요 주석을 한번 볼까? 무슨 말인지. 전사가 뭐냐? DNA의 유전 정보가 일단 전령 RNA에 옮겨지는 과정. 잘 모르겠지만 어디 옮겨지는 거래. 전령 RNA는 뭔데요? 했더니 또 알려줘.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이랬잖아. 그럼 뭐 유전 정보가 복사가 되나 봐. 그 복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복사 과정이네, 복사 과정. 그렇군. 프로모터는 뭐지? 프로모터는 어머머 너무 어지러.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방금 그 전사가 뭔지 복사잖아. 복사가 시작되는 부위를 프로모터라고 하는구만. 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내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옮겨지는 과정, 복사하는 거네. 그 복사가 시작되는 부위를 프로모터라고 하네.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복사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절하는 부위인 복사 시작 부분에서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 거잖아. 분명히 안 봐도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나오겠다. 어떤 과정을 얘기하겠다. 어떤 뭐와 뭐가 부착되어 뭐가 뭐랑 만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 같다 하면은 한쪽에 살짝 그 과정을 좀 도식화해서 그려놓는 것도, 적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 요 한번 읽어보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만 표시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자,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 CPG에서 일어나며 영어만 표시하려는데 뭐 아무튼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아, 얘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애구만. 메틸화된 DNA는 그렇지. 그러면 이 메틸화가 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데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아까 복사돼야 되는데 그 복사를 방해해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 오, 결합을 방해하고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정지, 약간 멈추게 하는 애네. 자,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자, 그러면 뒤에 그 히스톤 아세틸화 보기 전에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 우리 시험 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옆에 정리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방금 선생님이 뭐 아래 위 화살표 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핵심어 위주로 그 과정 순서대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연습 겸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방금 읽었던 DNA 메틸화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사이토신 또는 아까 뭐였지? CPG에서 뭐가 부착되냐면 메틸기. 우리 뭐 화학이나 이런 데서 뭐 기 나오면 뭐 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은 아까 뭐였노? DNMT. 아까 DNA 메틸화 효소라는 애가 촉매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메틸기가 붙어서 메틸화가 되면 전사인자들이 결합이 방해를 받아서 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이 차단,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지 신호와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 정도로 적어 놔볼까? 자, 이게 이제 DNA 메틸화.
이제 1번 공식입니다. 나만 알아보면 돼, 얘들아. 나만. 자,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자, 두 번째 예시였다, 그지? 전사를 촉진하는 거다. 얘는 반대로 전사를 더 많이 하게 하는 화학적 변형이다. 히스톤은 뭔데?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잔기에 잔꼬리 같은 것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자, 요렇게 결합을 또 한다, 그지?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요것도. 자, 이는 마치 우리가 이해 못할 걸 아니까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자, 얘들은 오히려 이 실로 꽁꽁꽁 묶어놨다가 실이 느슨해지면서 그 틈으로 전사인자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러면 접근도 쉬워지고 발현도 촉진되는 거네. 반면 또 반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예시로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하고 히스톤의 아세틸화 두 개만 봤었는데 반면 뒤에 뭐가 나오나 보자.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는 또 새로운 개념이 있는가 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방금 읽었던 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 자, 두 번째. 히스톤 아세틸화. 자, 이 친구는 히스톤에서도 라이신 잔기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해서 이 히스톤과 DNA 사이의 상호작용을 느슨하게,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이 둘 사이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전사인자들이 접근하기는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전사는 더 잘 되고 유전자 발현은 전사가 잘 되니까 얘도 촉진이 되는 거. 자, 다르네, 그지? 아까 DNA 메틸화는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거였고 히스톤 아세틸화는 촉진되는 거구나. 이미 여기서 이제 결과도 다르구나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반면 히스톤 탈아세틸화는 라이신 잔기에서 얘는 아까는 아세틸기를 붙여서 아세틸화 했잖아. 여기서는 아세틸기를 제거를 합니다. DNA 히스톤 복합체의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아까 느슨해졌잖아. 이 아세틸기를 제거하면 더 조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반대 결과가 나오네. 자, 얘도 한번 볼게. 자, 그럼 얘를 3번으로 해놓고 히스톤 탈아세틸화. 자, 얘는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뺀다 그랬어, 그지? 제거해서.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방금 이름이 뭐였지?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어이구, 어려워라. HDAC. 영어로 해놓을게.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이가 더욱 조밀해지면서 유전자 발현은 억제가 된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것도 하나 이렇게 적어놓을까? 조밀해지니까 전사는 방해를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전자 발현은 억제가 될 거다. 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볼게요.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해한다.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게 후성 유전이잖아.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면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세포 분열도 조절하고 이 뭐 종양 세포 같은 것이 무제한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제시한 요런 것들.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우리 방금 봤던 거 두 가지네. 이거 DNA 메틸화 있었고 우리 3번 번호 달았던 거 히스톤 탈아세틸화. 이럴 경우에는 유전자 전사가 억제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종양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증식을 방지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가 세포 자살 너무 무서운 말인데,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는 잘못된 세포는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 기능을 다 하면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지 않고 계속 무한 증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진 거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 자, 특히나 이 후성유전학이 이 암 치료 부분에서 각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비문학에서도 암 치료에 대해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엮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 2, 3문단 읽었는데, 뭐 절반 정도를 읽고 선생님은 아까 내용 이해 문제 있죠? 그거를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뭐 빨간색으로 혹시 표시할 수 있으면. 자,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우리 아까 밑에 적어놨지롱.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그치? DNA가 변화한다. 자, 밑에 적어놓은 공식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 지문에서 찾는 연습해야 되니까 한번 쭉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지요? 그렇지.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자, 아까 여기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CpG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메틸기가 부착이 되면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해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번.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아까 HDAC가 여기 나온 거였는데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입니다. 자, 얘의 활성이 높으면 히스톤이 탈아세틸화 돼요. 그렇지? DNA와 히스톤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 자, 여기는 뭐라고 해놨었냐 하면 DNA와 히스톤 복합체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더 촘촘하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상호작용 강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다가도 1-2번. 자, 3번은 이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1번, 2번만 확인해 놓고 다시 지문을 읽으면 됩니다. 뒷부분도 보면 보리노 어쩌고 누드슨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 2번만 딱 해결하고 계속 읽으면 되겠다. 자, 4문단 볼게요. 자, 4문단에 이제 딱 시작하는 부분에 기억 동그라미 있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 비교 대조하는 문제 있었다 알고서 보는 겁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 얘는 분열 속도가 빠른 거는 무조건 막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자, 요 앞에 꾸며주는 말 이런 거 잘 봐라 그랬지.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얘는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구만.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아까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은 이제 암세포가 증식한다 그랬잖아.
얘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대. 다시 바꾸는 거야. 세상에.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어머, 이 뭐 이름이 복잡, 아자. 이런 애들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아까 얘가 뭐였지? DNA 메틸화 효소. 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약물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후성 유전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첫 번째 예시 DNA 메틸화와 관련돼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1번 표시해 놓을까? 적어 놓을까? DNA 메틸화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아까 DNMT가 이 메틸화를 촉진시키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절함으로써, 얘를 저해함으로써 이 메틸화가 덜 일어나도록 제거함으로써 아까 유전자 전사를 방해하던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전사 기능을 회복하는. 이를 통해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된다. 요런 과정이구만. 우리 아까 요걸로 보면은 좀 더 쉬울라나? 자, 여기서 이 DNMT 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 전사가 잘 되게 하고 유전자 발현이 잘 되게 해서 이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거야. 암세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요것도 약 종류다. 그지? HDAC를 저해하여, 자, 이거는 아까 그러면 뭐랑 관련 있는 거지?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번 2번, 3번에서 얘기했던 요 히스톤 아세틸화 하고 관련이 있다. 요 정도로 연결해 놓자. 이것을 저해하여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많이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네. 자,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자, 요것도 사실 봐봐. 여기 기존의 설명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존 말고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잖아. 이것도 역시나 비교대조야.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요 기억하고 요 니은을 비교대조하는 문제만 나왔지만 발문에서는 이건 발문 없어도 분명히 비교대조하는 거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봤다. 원래는 이런 논리였대.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러나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서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얘들아, 이중 적중 모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둘 다 돌연변이여야 된 돌. 근데 얘가 확장되면서 어떤 주장이 있느냐? 돌 더하기 후성 유전적 오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연변이하고 후성 유전적 오류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돌연변인지 아니면 후성, 나중에 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더 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생. 어머. 그러면 돌 더하기 후뿐만 아니고 후 더하기 후에서도 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혔대.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한다. 방금 했던 얘기잖아, 그지?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가짐으로. 자, 가역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하나 적어놓을까? 이건 자주 나오니까. 가역이라는 거는 이거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거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말은 비가역적, 뭐 가역성, 비가역성 이렇게도 나오고. 그럼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후성 유전적 오류는 뭐뭐와 달리, 자 비교 대조하는 거 맨날 나온다 그랬지. 가역적, 얘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암세포는 원래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이게 가역적 특성인 거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현재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아까 마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자, 3번에 자, 요 오 어쩌고 아자 계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방해하는 DNA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한다. 자, 이게 어느 부분에 가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나와 있던 부분 가면 되잖아. 그지? 여기 사문단에서 자, 이 종류 아이들은 전사를 방해하는 이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라고 나와 있다. 그지? 이렇게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3번. 자, 4번도 볼까?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봐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얘는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아까 우리가 각각 뭐와 관계 있는 항암제를 소개하는 건지 여기 옆에 적어놨거든. 1번이고 2번, 3번이다. 적어놨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메틸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럼 1-4번.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됐다. 그죠? 자, 5번도 보자.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 오류만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델로 확장되었다. 여기 더 나아가 밝혀졌다. 1-5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래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적절한 것만 찾고 넘어가는데 오늘 뭐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부터 보자. 기억은 세포 공격을 통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반면, 그렇지, 기억에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는 전부 공격한다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 맞아. 근데 니은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보세요. 종양 억제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어야지 세포 자살이 유도가 돼. 근데 여기서 이 억제한다고 했잖아. 요 말이 틀렸지.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야 되잖아. 자, 2번입니다. 기억은 돌연변이를 교정하여. 자,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이야? 우리 돌연변이는 교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이거는
돌연변이는 비가역적입니다. 그지? 아까 우리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징을 가짐으로 이랬거든? 한번 다시 볼래? 여기 봐봐. 이거 중요한 문장이잖아. 얘는 돌연변이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정상세포로. 근데 돌연변이는 그게 안 돼. 그럼 여기서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 자, 3번. 기억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맞죠? 니은은 가역적인 변화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뿐,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는 못하나? 세포 사멸하는데? 우리 아까 그 항암제 막 소개하면서도 여기 나왔었잖아. 이거 한번 봐봐. 유전자 발현을 촉진해서 그 결과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고 암세포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 2-3번. 자, 4번. 그래서 요 세포 사멸 유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틀렸고 4번. 기억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니은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에 이 봐봐 또 나오잖아. 돌연변이를 직접 전환 못한다니까. 돌연변이는 후성 유전적 오류만 전환이 돼요. 5번. 기억은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니은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취한다. 그치? 됐지요. 유전자 발현에 대한 교정이었어. 그치?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의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 하나 적어놓을까? 아까 선생님이 잠시 설명을 하겠는데 먼저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그 기초가 되는 판단. 이렇게도 하나 적어놓을까? 결론. 주장의 기초가 되는 판단.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게? 이걸 묻는 거야.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 하나씩 볼까나? 얘도 볼까? 1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이 일시적으로 이거 후성 유전적 변화는 염기 서열은 변형이 안 돼요. 그지? 우리 아까 맨 앞에 나왔었잖아.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 이번에는 보라색을 초록색을 한번 볼까? 이 봐봐. 후성 유전은 후성 유전은 이거 변화 없이야. 변화 없이. 그래서 3-1번. 됐지요? 그래서 이 일시적 변형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고 2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고 약을 통해서 했잖아. 약물을 통해. 또 앞에 또 찾아봐야겠노. 여기 보세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교정하는 거지. 이것도 3-2번. 자, 다음 3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우리 정리해 놓은 것만 봐도 히스톤 아세틸화는 이 전사를 촉진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3번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붙으면 의심스럽지 일단.
자, 4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약한 외부 자극으로도 쉽게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5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의 유전적 변이가 아닌 그렇지. 이거 계속 나왔었잖아.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 변형 상태를 조절 상태를 가역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적용 문제.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라는 말이 또 나오네. 새로운 공식이다, 그지? 암 줄기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자, 얘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름이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래. HDM. 어머. 정밀하게 조절된다. 그러나 일부 암줄기세포에서는 HDM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다. 그럼 안 되잖아. 이봐봐.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면은 이 암세포가 큰단 말이야, 계속. 따라서 HD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 후성유전학적인 치료 방법인 거지. 그러면 1번부터 봤을 때 자, HDM 저해제는 암 줄기세포의 후성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은 사실 보기에서 안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그 원리를 봤을 때 얘들 어떻게 이루어지대? 그 유전자 발현을 촉진,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멸하는 메커니즘이었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힌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그지? 4-1번. 왜? 맞지요? 자, 2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건 아까 위에 나왔어. 이거 봐. 이 암줄기 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암줄기 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이제 약물 배출 능력이 보유하고 있어서 내성을 보인댔거든. 여기다가 바로 4-2번. 그럼 이것도 맞고. 3번. HDM 저해제가 암줄기 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하여 뭐고?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하여. 이거 말 자체가 봐봐, 얘들아. 지금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가 HDM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HDM 저해제는 HDM을 저해하는 거지. 반응을 촉진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틀린 거죠. 얘를 억제시키는 거지. HDM을 억제하여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거가 되겠지. 3번입니다. 4번. 한쪽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 히스톤 메틸화 오류가 생긴 암줄기 세포의 경우 HDM 저해제만으로는 그렇지. 이거 염기 서열이라는 거는 돌연변이는 우리가 교정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이 후성 유전학적 오류에 대한 항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후성 유전적 오류를 선택적으로 교정하여,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지. 요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 새로운 항암제의 메커니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좀 복잡하고 뭐 새로운 단어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뭐 너무 많은 원리를 얘기하진 않아. 정리하면 요 한 세 줄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1, 2, 3번처럼. 그래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파악하고, 그게 파악이 되면은 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울수록 중심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에 주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